Hi, Yo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My name is Yongjun Park. I'm glad to be here today. 지금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Can you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and your background?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저 3대째 68년 동안 어묵 사업을 하고 있는 삼진어묵 대표 박용준입니다. 아, 예. 삼진어묵이 원래 삼진어묵이 아니었죠, 브랜드가 옛날에. 맞습니다. 부산어묵이라고 제가 옛날에 기사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삼진어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묵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삼진어묵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왜냐면 외국의 어디언스는 잘 모르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삼진어묵, would you like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삼진어묵? 저희 시작은 1950년도에 6.25 전쟁이라고 전쟁 이후에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 피난민들이 부산에 이렇게 내려왔었고, 부산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생선을 잡아서 생선을 갈아서, 그래서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했던 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이라는 지역 이름을 달아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했고,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68년 동안 이렇게 판매를 60년 동안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모든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어묵 회사들이 다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판매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이 브랜드부터 해야겠다. 우리가 오래된 트래디셔널한 매뉴팩처링 하는 회사이지만 브랜딩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회사다라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삼진어묵으로 브랜딩을 바꾸시고 삼진어묵 베이커리, 그러니까 삼진 베이커리, 영어로 말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삼진어묵 베이커리라는 컨셉으로, 그전에는 이제 홀세일로 납품을 하시다가 B2C로 컨슈머가 직접 소비하는 레스토랑 스타일, 베이커리 스타일로 삼진어묵 베이커리 리테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프레시하고 뉴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So I understand. I read an article about the background, how you launched the 삼진어묵 in the past, many years ago. I don't know when was it, when it was, and so it was a very fresh idea to the market. People in the market. You launched a kind of bakery or a restaurant style, the fish cake, the restaurant, right? So how did you come up with an idea to launching a fish cake bakery restaurant? 처음에 이 어묵은 전통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냥 사이드 디시로, 반찬으로 그렇게 먹었고, 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미 60년 동안 레드오션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이 시장을 한번 블루오션으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은 무엇일까 봤을 때 간식, 디저트, 그 다음에 다이어트, 키즈, 이렇게 생선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간식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되게 멋있는 매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베이커리 스타일로 이 피쉬를 가지고 피쉬 케이크라든지 이제 피쉬 크로켓이라든지 피쉬 볼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원래 저희가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 7가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를 한 100가지 정도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묵 베이커리라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So how old were you when you launched this business? And then my next question is, I mean, having an idea, creative idea like that, so many people have idea, right? But many people feel scared
have a self-doubt whether I can make a success because I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프레시한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런칭하는 데서는 다그 자기 의심하고 겁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나요? 당시에 제가 29이었고요. 네. 막 이제 3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겁났습니다. 겁났고, 하나씩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차를 팔 테니까 그 돈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랬었고, 저희가 했던 이 장소도 폐가였습니다. 폐가. 아무도 쓰지 않는 장소를 리뉴얼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신에 스토리텔링은 확실하게 했었고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최대한 풀어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개의 매장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F&B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로서리나 이커머스는 굉장히 큰 기회, 성장 기회지만 그 대면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저 B2C 비즈니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세가 몇 가지로 그 리액션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생존하시려는 모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돌아가기 어렵다. 팬데믹이 끝나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이미 우리가 이 새로운 모드를 억셉트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를 재창업 수준의 거의 뭐 영어로는 피보팅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 삼진어묵은 그 코로나 시츄에이션 가지고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Let me ask a question in English again. So, how did the pandemic impact your business model or the pave the way for new opportunity? I understand that most of F&B business very hard hit by the pandemic, right? So some of them try to survive, looking forward to the return to the pre-COVID situation. But many people, agile businessmen, they try to pivot their business model and then come up with a hybrid idea to deal with a new opportunity related to the e-commerce and delivery services, etc., etc. 저희도 일반 회사들처럼 당연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온라인에 집중한 게 아니라 컬처,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어묵을 선물을 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어묵을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단 한 명도 이 어묵을 가지고 선물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 저희 명절에 15만 건 일주일 동안 40억치를 선물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명절에 어묵을 선물로 하자라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이제 생선이잖아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저희가 명태, 폴락이라고 합니다. 폴락을 많이 쓰는데 그 명태가 100g당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짱 이렇게 운동하고 워크아웃 좋아하시는 분들 몸 만드실 때 닭가슴살 많이, 치킨 브레스트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선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먹기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가공해서 만들어 드린 게 어묵입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다이어터들이나 몸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문화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네, 어묵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들을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묵을 좋아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문화에 편승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사람들이 이 문화를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문화라는 건 또 저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아, 선물 말씀드렸지만 어묵을 선물하는 것들도 받아보니까 좋은 거죠. 값이 싸고 일단 그리고 네. 유니크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선물하는 사람들이 또 선물하고 또 선물하고 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아 어묵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구나 하면서 알아서 그 안에서 또 마켓이나 시장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선에 대해서는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는 이게 high quality and then healthy 한 그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습관상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하거나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면서 섭취한 적이 없는데 그런 습관을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소개하고 하면 이제 새로운 마켓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죠.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예, 제가 왔을 때 무엇이 우리 산업에서 가장 안 되어 있을까 보니까 문화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단순하게 저희는 생산하고 또 벤더라고 하죠. 저희 유통상들이 판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냥 시장에서 반찬거리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문화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레디션, 이 전통이란 건 단순히 오래됐다고 전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가 합해져야지 진짜 전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아주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예, 저희의 본질은 생선입니다. 생선이고 그거를 저렴하게 그때 피난민들이 몰려왔었을 때 저렴하게 공급하던 그런 가공 처리를 하던 게 저희의 본질이고요. 생선을 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밥상 위에 이제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문화를 만드는 거는 이제 새로이 이거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맨데이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런 의미에서 하고 음,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네, 아주 뭐 그 좋은 전략이고 좋은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든 라틴 아메리카든 식습관이 다른 식문화가 다른 곳에 제품을 싸게 좋게 만들어서 수출만 해서는 절대 시작이 안 되는 부분이 그들의 식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렌치나 유럽의 그 유제품 중심의 고급 유제품의 슈퍼 체인을 동남아에 쭉 하고 있는 오너 회장을 아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중형 사이즈의 슈퍼마켓인데 중간에다가 그 조그만 식당, 오픈 식당을 하나 중간에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채소와 가장 좋은 유제품과 가장 고급인 쇠고기, 양고기를 부페로 10,000원 돈 좀 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인은 거의 소매로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너 제가 질문을 너 그래가지고 돈이 남냐 그랬더니 손해 안 보거나 손해 조금 보는 수준이다.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동남아 사람들이 고급 와인을 젊은 애들이 적은 월급을 이제 구매력이 없는 월급을 가지고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장에 놓고 싸게 팔고 할인 행사 아무리 해도 그들의 문화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그 체험장으로 내가 연 거다. 이거는 음, 돈을 버는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투자다. 어쩌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화장품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 프로덕트라 하잖아요. 또 예. 이제 컨슈머랑 프로덕트랑 이 관계가 어떠한 프로덕트든 같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묵이 되든 화장품이 되든 맞아요. 결국에는 그걸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와 밸류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아주 좋은 멘토는 다른 산업군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네, 맞습니다. 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좋은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예. 네. 비즈니스 경험치가 다르고 컨슈머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 뭐 엄청난 마케팅 MBA나 석학이 이런 논리를 가져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의 컨슈머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거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뭐 전자제품을 팔아본 사람, 화장품을 파는 사람, 어묵을 파는 베이커리를 본 사람의 다 다르게 똑같은 컨슈머를 이해하니까 그거를 뭐 사실 융합을 해서 잘 이해하면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프로덕트나 컬처를 크리에이션할 수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삼진 어묵이 그 해외 진출을 여러 나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어떤 마켓에 관심이 있는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묵 프로덕이 한국과 같은 모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로컬 컨슈머에만 로컬라이즈된 좀 유니크한 모델을 또 고민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Uh, I understand Samjin Omuk is entirely interested in expanding the business into the other overseas market, especially Southeast Asia, right? So, but the consumer in every different market and country market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are you thinking of expanding or focusing on the specific country market in Asia? And besides, are you thinking of any localization? Understanding the unique needs of consumer each market. 일단 저희는 동남아 시장에 첫 번째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를 만들려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런 배경들이 동남아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생선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바텀 라인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 특히 이 문화를 만들기 가장 좋거든요. 그분들이 오래간 변하지 않고 이용해줘야지 문화라는 게 생기고 흔히 말하는 저희 하이엔드 시장은 변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만 들어가 봐도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이 매번 바뀝니다. 6개월마다 바뀌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동남아에 조금 저렴하게 어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전략과 동남아의 백화점에 들어가서 고급 시장에서 좀 이슈를 만들자라는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어묵 원료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것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제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동남아 사람들한테 이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시볼이라고 있어요. 예, 예. 네, 그 피시볼을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사각어묵이라고 네, 꼬치에 끼어서 만드는 네, 연예인들도 많이 먹고 하는 어묵 있잖아요. 그런 어묵들을 많이 먹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밑에 중산층들의 이제 식단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판매를 하시는 유통상들의 심리가 더 저렴하고 더 괜찮으면 무조건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피시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제안을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제안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사각 어묵 같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묵 베이커리 같은 또 생선으로 베이커리 샵이 되고 생선으로 이 간식이나 디저트로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백화점들에서도 저 탑티어 매장들 위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웃깁니다. 한 전략은 바텀 탑이고 한 전략은 탑 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탑다운 전략은 이제 이슈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죠.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영향력을 줘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백화점에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백화점 좋은 자리에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알려질 수 있도록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전략으로 지금 동남아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이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네.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또 미국인의 입맛이나 문화에 맞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누들, 프로틴 바,
그래서 이제 명칭은 이제 오메가 프로틴 바라고 해서 이제 피쉬에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틴 바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아몬드랑 또 커리 이런 거 섞어서 음, 풍미를 잡으면서 그런 바 제품을 만들었고요. 사실 미국에 하면 소세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생선으로도 이제 충분히 바가 가능하고 그래서 부족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DHA, EPA,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포인트로 바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아마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재밌는 아이디어. 네, 근데 한 가지 그 부분은 식문화적으로 제가 관찰한 부분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선진국 같은 거 유럽, 미국에는 딥프라이드에 대한 굉장히 저항감이 있어요. 딥프라이드는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2불 주고는 먹는데 그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딥프라이드는 안 구매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공장에 설비 투자를 해서 만든 라인들이 스팀, 아, 그다음에 베이크드,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스모크드 예. 해서 이제 훈연 라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스팀으로 된 제품과 또 베이킹된 제품입니다. 오케이. 예. 네, 좋네요. 그래서 저희도 딥프라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또 국내도 더 건강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방식 중에서 어, 딥프라이이 아닌 튀긴 게 아닌 훈연이나 그 찐거나 아니면 구워서 내는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삼진이라는 회사를 벗어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음. 저희가 어메이징 그러면 팩토리라는 그러니까 토요타 자동차 만들시다가 렉서스 브랜드를 생각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략이시네요. 삼진은 이미 이제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른 네. 컨셉을 하려면 그걸 섞어버리면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브랜드만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공장을 아예 새로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념이 좀 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음. 조합. 그래서 네. 배합, 생산, 그다음에 배합, 성형, 튀김, 열 처리 가공, 그다음에 냉각, 포장 이 라인들을 전부 다 새로운 걸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런 공장이 이제 어메이징 팩토리라는 공장이고요. 네. ODM과 OEM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음. 거기서 들어간 설비들은 좀 짧은 라인의 베이킹 라인, 짧은 라인의 스팀 라인, 스모크드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MOQ가 낮은 편이고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메이징한 팩토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음. 요즘 시대에 역행합니다. 원래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고 또 에피시언시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장을 만들었고 어묵이 하나에 보통 납품을 하면 1,000원, 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가 증가한다 하면 그게 뭐 750원에서 1,000원짜리는 1,5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 정도의 프라이싱은 이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원가 납품을 오히려 조금 높이더라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만들자라고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디프라잉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네. 아주 좋은 나옵니다. 아이디어네요. 예. 예. 생선도 또 가방에 넣어놓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상온, 그러니까 프레셔를 많이 줘서 고압으로 균을 죽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라인도 넣어가지고요. 어묵의 유통기간을 이제 늘렸습니다. 네, 그런 라인들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예. 네, 뭐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계속 새로운 걸 런칭하고. 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봤을 때 보통 F&B 기업들이 하는 해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삼진이 직접 다 이렇게
리드하고 운영해야 되는 모델이네요, 보니까.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바틀렉이 어디서 걸릴까? 봤을 때 오히려 공장이 매니팩처링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어메이징 팩토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매장 그 영업에 대한 전략이나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이런 가이드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진행한 것들은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웃소싱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단순히 이제 뭐 브랜드 쉐어링하고 원료만 공급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제가 해외에서 쭉 살펴보면 F&B가 단순히 그 프랜차이즈를 해갖고 성공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갖고 해갖고는 해외 현지 고객들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프라이싱도 맞지도 않고 제품의 테이스트도 뭐 맞지도 않고 맛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기 쉽지 않은 또 한국에 있는 노하우가 그대로 전달되지도 않고요. 보통 뭐 이렇게 한두 달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맞는 방향이신 거, 뭐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예, 해외 진출에 맞는 방향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판매한다든지의 행위는 뭐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일부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계시군요. 제가 그 어제 그 일본의 아프리카만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CEO, 오너 CEO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일본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네, 내가 대기업이거나 투자자면 같은 돈으로 동남아나 선진국인을 투자를 해서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텐데 왜 아프리카에 너의 투자 펀드에 또 투자자죠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러도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커지 인구나 이런 걸 커질 마켓은 분명하고 대신 그 일본에서 만든 자동차든지 이제 투자자들이 자동차에서 토요타 같은 데도 있고 한데 그걸 그대로 가갖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로컬 고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계속 어떤 그 로컬 마켓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프리카 향으로 디자인을 새로 만들 거래요. 아프리카 판매용 예를 들어 토요타 뭐 캠리 뭐 혼다 시빅 이런 걸 만들어서 디자인 색깔 뭐 안에 다 틀린 걸 만들어서 런칭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의 뭐 그런 전통 있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 LG, 현대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현지화에 대해서 노하우가 수준이 완전히 경험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동의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향후 올해 내년 계획, 뭐 특별하게 새로 런칭하시거나 할 게 있는지, 아니 그리고 삼진 어묵, 어메이징 또는 어메이징 팩토리를 장기적인 비전이 어떤 뭐 세계적인 피시케이크 회사가 된다든지, 뭐 미국 구미 시장을 어떻게 하신다든지 이런 플래닝 아니면 어묵 이상으로 비욘드 피시케이크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원래 이제 비즈니스가 뭐 디즈니 월트 디즈니 같은 것도 봤을 때 처음엔 애니메이션 하다가 팀파크 만들고 계속 익스펜션해서 그룹이 됐잖아요. 한거 자기들이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조금씩 늘려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고요. So what do you have on top of your mind for the next step this year or next year and your vision to grow the 삼진업? 아까 질문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욘드 피시, 비욘드 어묵이죠. 그러니까 어묵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Potential of fish. 네. 생선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또 피쉬, 이 생선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들이 아직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가공, 매니팩처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포뮬러를 통해서 이런 더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드느냐 하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에서 있는 어묵을 가지고 60년 동안 했던 어묵 매출이 당시에 연매출이 20억이었거든요. 그거를 단순한 생각, 어묵을 가지고 간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1,000억까지 만들었습니다. 5년 만에. 아, 대단하시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묵을 생선을 조금 더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1조 회사가 유니콘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완전히 진짜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관찰한 거나 경험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네.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인원 한 명당 먹는 수산물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위예요. 예. 그럴 것 1위, 같아요. 1위. 일본하고 저는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해했던 거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다양한 예를 들어 생선이나 수산물 이름 숫자로 봐도 제일 다양하게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예. 실제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음,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 정도가 많이 소비하거든요. 스페인 쪽도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치로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먹는 생선, 그다음에 다이어터들이 먹는 생선, 그다음에 대체 단백질로서, 대체 식량으로서, 그래서 미래의 식량으로서 또 저희가 지금 2차 산업인 원료에 대한 혁신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LA에 있는 블루난로라는 업체는 그 수산 단백질을 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엄을 넣어서 음. 저희도 지금 유니스트라는 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랑 코워킹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미디엄이 가장 수산물 특히 저희는 그 수산물의 볼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볼륨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대체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단백질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이제 컬처 문화 단백질을 키우기 위해서 생선들 요즘 틸라피아라든지 판가시우스 이런 예. 생선들은 되게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래서 지역에서 틸라피아는 아프리카의 1위 그 양식 어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틸라피아를 이제 논지모로 DNA 커팅을 통해서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로세스가 네, 들어가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밸류들이나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꿈이 조금 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선을 더 다양한 형태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카자흐스탄이라든 네, 아프리카하고 다른 제가 아프리카 참조로 1, 2위 틸리아피아 양식 업체 회장을 인터뷰했어요. 저 밖에 있으니까. 네,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마케팅 측면이나 이제 회사의 슬로건 측면에서 참조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생선이 같은 단백질 사료를 주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비율 그게 이제 컨버전 레이쇼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게 뭐 쇠고기는 보다는 10배 좋고 돼지고기보다도 네다섯 배 좋고 닭고기보다 몇 배 좋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류의 네. 아프리카나 신흥국의 그 기근이라 그러나 그 식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생선인 거죠. 아, 저 회장님 한번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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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얘기하신 대로 그 단백질의 추출할 수 있는 아까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그렇게 생선을 양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선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가공을 하려고 못했습니다. 네, 네. 그게 맞아요. 아마 저희가 존재했던 이유고 어쩌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나는 생선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더 하이밸류를 만들어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컬처를 만드는 게 저희의 아마 비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요리를 여러 가지를 안 해봐서 가공을 안 해봐서 다른 생선을 안 먹어봐서 틸라피아랑 판가수스를 계속 먹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체험 공간을 통해서 이런 요리도 가능하고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은 요리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스시, 사시미 아니면 찜, 뭐 아니면 프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그 시장이 폭발할 수 있는 시장이지 그냥 수출해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걸 가공한 2차 산업, 그리고 그거를 직접 판매해서 브랜딩을 했던 3차 산업까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이렇게 융합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6차 산업으로서 되게 전 세계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산업으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예. 또 뭐 추가적으로 저 이제 질문을 다 했고 아우트로를 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요. 네, 뭐 비전이든 뭐 앞으로 활동 계획이든 아니든 네. 홍보적. 비전보다는 동료의 철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세요. 예.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묵을 전 세계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어묵 시장을 만들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수산물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네.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고 또 판매해 보시고 또 원료를 그렇게 틸라피아 양식처럼 제공해 주시고 한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런 흐름을 한번 메인스트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멋진 계획이신데. 예. 네. 근데 이제 협력이나 조인 벤처나 협력을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해보고 같이 토론도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들은 다 있으신데 협력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서로 상대를 알면서도 협력이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믿지를 못하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천천히 이게 생태계를 빌드업 해 가시면 한 번 뭐 어떤 신흥국 베트남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하시고 그게 이제 케이스가 나오고 석세스 케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더 크게 키우시고 할 기회가 앞으로 뭐 무궁무진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여기 회사의 3대 자손으로서 네, 아까 말씀하신 신념을 가지고 또 예.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게 테니까요. 네, 예.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taking time and then sharing your exciting entrepreneur journey and growth of their 삼진어묵 in the world. 예, 여러 가지 그 회사 소개해 주시고 삼진어묵의 또 신선한 또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o this episode. Don't forget to subscribe to the podcast, share with your friends, and drop me a review. Goodbye.